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2030 젊은 세대의 환자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발병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잘못된 자세와 잦은 스마트폰 사용이 꼽힙니다. 박성진 척추혈과 전문의는 고개를 숙일수록 목이 받는 극심한 하중이 퇴행성 변화를 앞당긴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경추간판 탈출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병 나이도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뼈라고 하는 경추는 우리의 머리를 받쳐주고 뇌에서 신체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경추와 경추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추간판 내부의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경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경추간판 탈출증은 크게 연성과 경성 디스크로 나뉘는데 연성 디스크는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경을 누르는 것이고 경성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것입니다. 경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의 수분이 감소해 탄력성이 떨어지고 추간판 벽에 균열이 발생해 내부의 수액이 빠져나오는 것인데요. 드물게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기계적인 자극과 잘못된 자세에 의한 비정상적인 외부 자극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더욱 촉진하기도 하는데요. 경성 추간판은 50세 이후, 연성 추간판은 30, 40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경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성 경부통으로 후경부, 후두부, 어깨, 견갑골 주변으로 나타나는 경계가 불분명한 통증입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 손으로 뻗어나가는 통증인 경추신경근증인데요. 경추간판 탈출증은 튀어나온 추간판이 어깨, 팔, 손으로 가는 신경을 눌러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팔과 손으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척수증이라고 하는 척수 압박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손의 근력 약화와 함께 감각 이상으로 미세한 손운동 장애가 발생해 젓가락질이 힘들고 옷에 단추 채우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데요. 척수가 눌린 정도에 따라 한쪽 팔뿐만 아니라 양쪽 팔의 근력과 감각이 약해지고 심하면 걸음을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에 두통, 현기증, 어지럼증,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깨와 팔 등에 반사통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병이 조금씩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소견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위한 검사에는 단순 방사선, CT, MRI 검사가 있습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로 경추의 정렬 상태, 추간판의 간격, 신경이 나가는 구멍인 신경공을 볼 수 있습니다. CT 검사는 경추 모양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과 같은 골성 구조물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추간판, 신경과 같은 연부 조직은 관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침습적인 MRI 검사는 안전하고 경추간판 탈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검사로 추간판, 신경과 같은 연부 조직뿐만 아니라 척추 압박의 직접적인 원인과 척수 자체의 상태를 보여주고 엑스레이 CT와는 다르게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증상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초기에는 약물과 물리치료를 적절히 시행하면서 증상 완화를 관찰합니다. 이러한 방법에 효과가 없을 때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는데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에 주사 바늘을 통해 염증과 부종을 완화해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포도당을 병변 부위에 주입해 인위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프롤로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인 경추 신경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부분 마취 후 경추뼈 사이의 구멍을 통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고 염증과 부종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짧은 시간에 치료가 가능하고 일상 복귀가 빨라 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는 앞쪽으로 목을 절개해 신경을 누르는 추간판과 골극을 직접 제거해 뼈를 하나로 유합하는 방법과 인공 추간판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 빠져나온 수액만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법도 개발되었습니다. 발병 원인은 요추간판 탈출증과 비슷하지만 경추는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허리보다 좁아 병이 발생하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입원 당시 환자분 엑스레이 사진상 거북목이 명확하게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보는 업무의 특성상 만성적인 후경부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는 직업에서 많이 발견되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경추의 배열 형태는 C자 형태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본 환자의 경우 보듯이 역C자형으로 고개가 앞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 부분인데요. 디스크가 탈출되지 않고 뼈와 뼈 사이에 머무르고 있어 뒤에 신경을 누르지 않아 하얀색 신경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윗마디를 보시게 되면 6번, 7번 마디에 디스크가 뒤로 탈출되어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척수 압박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행한 주사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입니다. 이는 해당 부위에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바늘을 통한 약물을 통해 호전시키는 치료이며, 이후에는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약해진 6번, 7번 마디에 주변 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통증이 많이 경감되어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는 환자입니다. 반대로 가벼운 경추간판 탈출증이지만 주사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 비수술적 치료인 경추 신경성형술을 진행하는데요. 사례자의 경우 오른쪽 팔에 방사통이 발생해 같은 쪽으로 약물을 주입했고 염증 완화로 통증을 해결했습니다. 환자분은 운전을 하는 직업입니다. 가벼운 후경부 통증에서 시작해서 승모근과 어깨, 점점 팔 쪽으로도 심해지는 통증이 있어 디스크 탈출증이 발견되었고, 탈출된 디스크의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디스크 있던 부위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경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진행하였고,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장점은 본래의 목의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유압술과 달리 주변 마디의 추후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목과 어깨 주변의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어도 흔한 일이라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통증 심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강조합니다. 만약 경추간판 탈출증 발견이 늦어 증상이 악화되면 척추신경 자체가 눌리면서 척수병증이 나타나 압박된 부위 아래로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하지마비로 인해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고 배변과 배뇨장애로 변비가 심해지거나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가 후유증으로 평생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모니터를 눈높이로 맞춰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하며,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장시간 숙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목 뒤쪽과
어깨 근육을 풀어줘 만성 통증 발생을 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요즘 경추 베개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각자의 체형에 맞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가 더욱 좋은 방법인데요. 경추가 처지지 않고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줄 수 있는 약 6에서 8cm 높이가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잠을 자면 척추가 바르게 펴지면서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늘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 이렇게 근육이 수축된 상태가 지속되면 피로해져 목 결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에 대한 인지입니다.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은 흔한 질환인데 반해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추간판 탈출증을 방치할 경우 척추병증으로 발전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머리를 앞으로 내밀수록 목에 전달되는 하중은 점점 무거워져 볼링공 2~3개의 무게가 목뼈에 전달되어 목과 어깨 근육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평소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피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틈틈이 목 스트레칭으로 추간판 내 압력을 줄여 경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조기 진단은 필수입니다. 목 주변 통증, 어깨와 팔, 손 등으로 이어지는 방사통 등 경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진단 후 치료를 하면 병을 키우지 않아 간단하게 치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만성 통증이 지속되면 우울감과 함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추간판 탈출증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함께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 목 통증에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추간판 탈출증 관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추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